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바른식습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아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영양사로 22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동들 또는 우리 국민들이 바른 식습관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들 또는 여러 가지 상담들 또는 여러 대상을 대상으로 노년기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과 가정에서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주제에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발췌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바른식습관 연구소나 이제 저는 여러 가지 경력이 있지만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솔루션 혹시 아시나요? 지금은 방영이 이제 종영이 됐지만 저는 이제 거기서 7년 동안 식습관 교정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안 먹어요, 입에 물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먹어요, 이런 사례가 있으면 가정에 방문을 해서 식습관을 교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라떼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코로나 이전에 제가 한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한 것 같은데요. 그때는 가정에 방문을 해서 오은영 교수님도 그렇고 여러 전문가들이 부모님께 지적을 하면 부모님들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 모습이 이랬구나 반성하고 울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변화하면 아이들이 자동스럽게 변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푸드코치로 가정 방문 식습관 교정 프로그램을 하러 방문을 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못하니까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열심히 페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부모님들께서 생각이 바뀌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들의 인식 변화 교육이 정말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오늘 녹여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양 교육이라는 것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먹는다라는 의미가 왜 먹어야 하는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부터 저희는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먹을거리냐 아니면 나에게 행복함을 주는 먹을거리냐. 근데 우리가 먹이고 싶은 음식들은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음식들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채소, 과일 같은 먹이고 싶은 음식들을 스트레스 없이 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많이 보여주는 사진이긴 해요. 사자는 고기를 먹고 살고 토끼는 당근을 먹고 사는데 사자가 토끼처럼 당근을 먹으면 어떨까? 이러한 열린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 사람은 자연식이라는 걸 먹고 살았단다. 그런데 요즘에 가공된 음식을 먹고 살아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우리가 정말 먹어야 하는 건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래서 모든 교육은 인지하는 것부터, 먹는다라는 개념을 인지하는 것부터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영양 관리는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쭉 생애주기별로 일어난다라는 거 아마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식생활 영양 문제를 살펴봤더니 채소 편식, 고담, 고염, 패스트푸드, 물 섭취, 그 다음에 비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도 도봉구 보건소에서 의뢰를 하고 어디서 보건소에서 의뢰를 하면 요즘에 물 섭취가 위험스러운 정도구나. 물 대신 아이스티를 하나씩 갖고 오는구나. 복숭아 맛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채소를 싫어한다라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보면 사실 소그룹이면 소그룹일수록 개선되는 데는 효과가 있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적 연구냐 양적 연구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보실 텐데 저희는 다행히 이렇게 소그룹으로 수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하고 편식을 하게 되면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머 쟤는 편식을 하나 봐 라고 사회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친구들도 초대해서 아이가 장래 희망이 뭔지 생각해보고 내가 채소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평소 좋아하는 과일 주스나 음료수에 채소의 즙을 떨어뜨려 놓고 어떤 맛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자연스럽게 채소의 맛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칵테일 주스 게임 놀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각 테스트 했던, 여기는 사진을 안 가려도 되는 저희 아들하고 저희 딸이어가지고요. 이렇게 뭐 한 뱃속에서 나온 두 친구지만, 그 채소를 갈아서 만든 냉수프를 먹고도 한 친구는 잘 먹은 반면 한 친구는 거의 입에도 대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소그룹일 때 다양한 경험, 맛을 경험하고 아이들이 느껴보는 것들을 많이 했고 대그룹이어도 어떻게 하면 맛을 느껴볼 수 있을까라는 중점을 두어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영양 교육을 하더라도 채소 스틱을 맛본다거나 또는 한 번은 그런 경험을 굉장히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당도 이제 음료수였는데요. 100% 사과 주스랑 정말 사과를 갈아서 마시는 거랑 어떤 사과가 더 달콤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사과 주스랑 그냥 사과 먹는 거 뭘까요? 사과 주스가 거의 더 달 거예요 라고 학생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앞에서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사과를 갈판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당노계로 직접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사과가 더 달았어요. 물론 계절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과가 더 달콤했어요. 근데 사과에는 물도 들어가 있고 물론 주스에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는 식이섬유소도 있고 다양한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맛이 숨어 있었나 봐요. 이왕 먹는 거 우리 다른 영양소까지 들어가 있는 것까지 먹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체험형으로 영양교육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영양교육이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너는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지니까 먹어야 돼.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채소를 하루에 6접시씩 먹어야 돼가 아니라 그냥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진다라는 데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코를 막고 눈을 감고 부모님께서 입에 아주 작은 조각을 넣어주면 맞춰보는 게임이에요. 실제 미역 조각이나 오이 또는 고구마 이런 작은 조각을 넣어주는데요. 코를 잘 막는다면 잘 못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체험형 영양교육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오이 마사지를 아이들이 모르는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토리는 저희는 이제 항상 스토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커다란 나무가 조금 이 오이가 없을 때 그래서 조금 꾸며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이를 슬라이스 썰어서 꾸며봅시다. 이제 나무가 어떻게 보이나요? 네, 싱그러워졌어요. 싱그러워져 보여요. 이렇게 아이들이 느끼고 나서 그렇다면 내 몸도 싱그러워져 볼까요? 라고 해서 오이 마사지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2분 30초, 그러니까 노래 하나를 다 들었으니까요. 굉장히, 그래서 오이를 이제 떼고 나서는, 선생님, 오이 얼굴이 예뻐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청소년 대상으로는 여러 가지 이런 영양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영양관리의 중요성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거고 저희는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강한 식생활을 목적으로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거나 스터디 그룹 활동을 한다거나 영양교육을 진행을 하기도 하죠. 특히 동아리 활동에서는 아예 보건실에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같이 찾아가서 같이 우리 학생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학교에 있는
있는 학생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동아리에서는 어떠한 캠페인을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같이 포스터도 만들고요. 그래서 포스터를 게시하기도 하고 교문에서 서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탄천이라든지 이렇게 포스터를 들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경험들도 아주 즐거운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기는 내가 채소를 먹어야 되는 거 알고요.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내장형 지방 걸리는 것도 다 사실 알고 있는 연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어렵죠. 그래서 청소년기 아동들에게 저희가 그냥 반에 영양교육을 갈 때라도 이러한 식사일기 양식을 주어주고요. 식사일기 양식에 대신 저희가 식품군을 이렇게 조금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식품군을 작성을 한 다음 여기에 식품군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아서 이 식단에서 식품군 골라내서 내가 균형 있는 식생활을 하고 있는지 균형이 불균형한 식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평가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외워야 하는 건 물론 탄수화물 몇 그램, 단백질 몇 그램 이런 것까지 다 알면 좋겠지만 간이적으로 그냥 우리가 대그룹으로 영양교육을 할 때 간이적으로 이렇게 평가해보기 위해서는 하루에 먹어야 하는 횟수를 먼저 외우도록 하면 좋겠죠? 네,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횟수만 외운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공유는 하루에 3번에서 4번. 네. 그리고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공유는 2번에서 4번이죠. 제가 헷갈렸어요. 그리고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3번에서 4번. 채소군은 매 끼니 2가지, 하루에 6가지, 6접시. 물론 접시가 이만한 거 아니고 자기 손바닥만한 접시란다 이렇게 기준은 이야기를 해주고요. 우유 및 과일은 1번에서 2번. 우유 및 유제품은 200에서 400cc. 네, 이게 횟수, 연령에 따라 양 차이는 있지만 생애 주기별로 다 똑같아야 하는 건 횟수인 거죠. 그래서 연령에 상관없이 내가 그 횟수에 잘 들어가고 있는지 평가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실제 이 식습관 식사 일기를 많이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어느 날은 한 고등학교에 갔었는데 시험 기간이었어요. 시험 기간에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그 성적표가 나오고 그걸로 상담하는 시기여가지고 저희 아마 영양교육을 의뢰를 해주신 것 같았어요. 딱 갔더니 그날 제가 아마 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월요일에 식사일기를 써봅시다. 그래서 이제 유인물을 나눠주고 아이들이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새벽 2시에 순댓국밥 한 그릇. 그리고 굶고 학교에 와서 배고프니까 매점 가서 그때는 아메리카노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쭉 이렇게 식사 얘기를 썼는데 아니 어떻게 새벽 2시에 순댓국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공부하느라고 갔다가 끝나고 24시간에 가가지고 순댓국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의 현실인가 이런 생각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의 경험들을 이렇게 식사 얘기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초등학생 대상, 청소년 대상으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비만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10살이 돼서 딱 생기고 고등학교가 돼서 갑자기 비만이 딱 생기고 그런 건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축적되어 온 결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 소아비만의 위험성은 아무나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소아비만의 원인이 무엇일까? 환경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그 환경적인 요소의 가장 큰 건 부모님, 가정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비만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정 방문 교육을 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편식 개선을 위해서 가정 방문을 하는데 그냥 이 사례를 보시고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상담을 의뢰받으면 이렇게 연령에 따라 안내를 하고 가정 방문을 하고 이제 상담을 진행한 다음 개선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것들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푸드 코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일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솔루션을 제공을 할 때도 이 식사 일기 내에 아침에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점심에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식습관 솔루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행동이 변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변화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사 일기를 통해서 솔루션을 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적합한 식단을 제공을 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편식 정도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지를 결정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보통 영유아기, 초등학생 또는 성인 또는 중고등학생 이렇게 보시면 영유아기 편식이 가장 저희한테는 의뢰가 가장 많고 문제가 많기는 한데요. 영유아기에는 나는 당근, 오이, 채소가 뭔진 모르겠지만 자꾸 익숙하고 재밌어서 그냥 좋아 라고 먹는다라는 개념을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당근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오이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네가 이런 경험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채소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 중고등학생은 나의 식습관을 평가해보고 가감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 이렇게 연령에 따라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안 먹던 아이가 당근을 잘 먹게 되거나 오이를 안 먹던 아이가 오이를 잘 먹게 되면 부모님들께서는 엄청 만족한다 막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습관이 개선이 되면 이렇게 종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식습관 솔루션을 할 때는 부모님들께 꼭 이렇게 뭐뭐는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식재료를 노출해 주셔야 됩니다. 평소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에 사과즙을 조금 넣어 주어서 같이 드셔보세요. 이런 부모 미션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부모님이 잘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부모 숙제 이렇게 검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잘 되었다 그러면 종결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되는 것처럼 식습관 교정이 아마 저희한테는 좀 대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시고요. 저희에게 여러 가지 비만 관련 좀 사업을 의뢰해 준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뒤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그냥 색깔 있는 음식은 모두가 싫었었어요. 그래서 색깔 있는 채소, 과일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꾸며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좀 놀라운 결과였어요. 초록색은 제일 싫어가지고요. 아빠를 표현했고요. 보라색은 자기가 제일 예뻐하는 색깔이라서 엄마를 표현했고요. 자기는 사과를 좋아해서 베이직한 음식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베이지색 증후군이 조금 걱정이 되는 아동이었는데 이렇게 색깔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구나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초록색을 좋아하게 될까? 사실 방송 보시면 저희는 그 애착물, 매개체를 잘 이용을 하는데요. 아이가 로봇을 좋아하면 채소로 로봇을 만들고 아이가 소꿉놀이를 좋아하면 채소로 소꿉놀이를 하는 그러한 놀이를 많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에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학교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의사셨어요. 부모님은 의사셨는데 아이가 먹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학교를 갔더니 유치원에 다닐 때는 하얀색 콩나물 무침이었는데 초등학교를 가니까 빨간색 콩나물 무침이 나온 거예요. 유치원에 다닐 때는 짧은 젓가락을 사용했는데 초등학교를 가니까 긴 젓가락이 나타나서 나를 찌를 것 같다라고 느낀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 표현을 너무나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제육볶음이 나왔는데 빨간색 제육볶음이 나왔는데 고기가 이만했대요. 이제 이 아이가 받아들인 느낌에서는 그래서 급식 때문에 학교를 못 가겠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우리가 성인식의 연습들 이러한 연계되는 과정 속에 있어서도 아이들 식태도 교육과 굉장히 식생활적인 환경적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사례로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저희는 푸드코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기관들에서 의뢰를 해주십니다. 자, 한 사례는 중국보건지소에서 의뢰를 해주셨고요. 이제 편식이 있는, 아무래도 채소 편식이라든지 과일 그 편식이 개선이 되어야지만 비만 아동들이 조금 개선이 되기는 하겠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까? 여러 영양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도 푸드브릿지 솔루션을 해보자. 사실 여기 이제 교재에는 없죠. 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교재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뭐 뒤에 디자인도 있지만 그러긴 했지만 어쨌건 과업이었기 때문에 저작권이 그 기관에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푸드브릿지 기술을 이용해서 편식 식습관 프로그램 개선 프로그램을 했더니 효과가 2014년도에 있다더라, 2015년도에도 있다더라. 그럼 푸드브릿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시다시피 음식 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료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고 좋아지는 시기를 가진다면 조금 맛보고 많이 맛보는 그러한 과정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푸드브릿지는 여러 기관에서 다른 단체들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지 않을까? 라는 것으로 이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저희 바른식습관 연구소의 색깔은 애착 형성에 조금 중점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먹는다라는 스트레스를 가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좋아지게끔 만들어주는 아이디어를 자꾸 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좀 전에 강의에서도 보니까 운동을 벌로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음식으로 보상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요. 물론 그냥 논문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결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우리가 비만과 멀어지려면 단맛과 짠맛은 멀어져야 되고 신맛과 쓴맛은 친해져야 되는데 이 네 가지 맛 중에서 단맛과 짠맛은 뇌의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즐겁다라고 느끼죠. 그러니까 울던 아이도 뚝 꽂힐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탕이라는 존재인 거죠. 사탕이라는 존재인 거죠. 과자, 이렇게 달콤한 유혹들이 보상으로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도 뭔가 영양교육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왜 답례품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과자나 음료수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는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는 채소 스틱을 준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공부했는데 돌아갈 때 과자를 가져간다, 이러한 일이 없게끔, 음식으로 보상한다라는 일이 없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반대적으로 싫어하는 맛이지만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라고 푸드브릿지 솔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과 연계에서는 1단계, 2단계는 우리 기관에서 열심히 맛도 보고 영양교육도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다면, 가정에서는 이 식재료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교육인 거죠. 한 번 냉이를 만났다고 해서 냉이를 좋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냉이와 보건소에서 막 냉이 놀이를 해가지고 친숙해졌어요. 냉이가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가정에 돌아가서 냉이 된장국을 자꾸 맛보아야지만, 나는 이제 냉이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연계되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중국보건지소에서 이제 수업을 했던 사진들 중에 하나인데요. 식품 구성 자전거, 영양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교육 속에서 이 색깔별, 종이컵에다가 색깔별을 다 넣어가지고요, 그 올바른 식품군의 음식을 넣고 서로 맛을 보고 그 맛을
표현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표현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스킬을 조금 예시로 주셔도 됩니다. 달콤하다, 실큼하다, 뭐 이런 등등등등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앞으로도 밥상에서 애호박 나물이 나왔을 때, 아, 나 이거 엄마랑 수업해 본 적 있는데, 그리고 나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는데, 이렇게 조금 익숙해질 수 있게끔 이런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과 주스가 여기 사진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활동지를 가지고 이렇게 놀이를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로컬푸드 해가지고 지도 그려가지고 얼만큼 탄소 배출이 됐는지 이런 교육도 해보고 아이들이 스스로 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뭐 채소에 대한 나의 마음 이런 걸 표현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정말 당도계를 뭐 많이 1인당 한 명씩 주면 좋았겠지만 예산 관리상 저희 강사님들이 5개씩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한 반에 5명씩 그룹을 져서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보세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 직접 갈아가지고 또는 사과 주스 당도계 실험을 해보는 교육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맛을 맞춰보는 건데요. 먼저 이렇게, 구멍을 조금 내가지고요. 냄새로 맡고, 이 채소에 대한 향이 무엇일까? 맞추는 게임인 거죠. 그래서 직접 열어봤더니, 파프리카였구나, 아몬드였구나, 이런 것들 느껴보고, 또 요즘에는 씹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애호박이나 버섯, 이런 것들을 이제 편식하는 아동들이 왜? 라고 물어보면 느낌이 이상해요. 촉감이 이상해요. 라고 표현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요. 그래서 씹기 교육도 저희는 식습관 교육 중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씹기 교육은 별게 아니죠? 앞니는 자르라고 있고 송곳니는 찢으라고 있고 어금니는 으깨라고 있는 것. 특히 어금니는 양쪽에 있으니까 양쪽으로 깨물어 보자.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깨물고 왼쪽으로도 음식을 자꾸 움직이면서 깨물어 보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씹는 활동을 체험으로 가져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비만 아동들 중에서는 너무 빨리 먹는 아동도 있죠. 그래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연습을 치아 사용하는 놀이, 방법 이런 구체적인 교육으로도 조금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유아들에게는 저희가 너무 뭐 1시간씩 밥 먹어요 이래가지고요. 할리갈리 종 아세요? 이렇게 땡 치는 거 그걸 이제 밥상에 놓고 자 밥 한 숟가락 먹고 냠냠냠냠냠 꿀꺽 먼저 먹는 사람이 땡 치는 게임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초, 중, 고 학생, 뭐 고등학생까지는 아직 안 해봤는데요. 초등학생은 정말 많이 했어요. 한 입에 쏙 놓고 냠냠냠냠 15번을 깨물었는데 입안에 아직 음식이 남아있으면 승리, 이기는 거. 그렇게 오히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요 라는 그런 게임을 좀 진행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씹기 교육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동들에게 가정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순서 초등학교 2학년 인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써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는 음식은 햄, 돈가스, 두부, 과자, 아이스크림, 잡채, 우유, 라면, 미역국, 소세지, 닭죽, 돼지고기, 육개장이었는데요. 싫어하는 건 김치, 두부조림, 사과 뭐 등등등등 있대요. 근데 부모님께 연계해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순서를 먹여보세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별도의 공간에서. 그랬더니 좋아하시는 건 파스타, 스테이크, 볶음밥, 초밥, 갈비, 미역줄기. 네, 우리가 생각해도 참 단짠단짠하다라는 음식이었고요. 싫어하는 음식의 1위가 김치였어요. 김치, 닭발, 커피였어요. 어머니께서 김치를 싫어하는데 아이에게는 김치를 먹으라고 강요하시는 걸까요? 막 이러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어머니께서 먼저 김치를 좋아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상호작용을 하였습니다. 사실 가정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저희는 물론 그 푸드코치 저희가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는
그냥 1대1로 가정교육 가니까 뭐 가정 연계 프로그램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기관에서 의뢰해 주실 때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가정 연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줌 교육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지금 요 그룹은 건강 취약계층 아이들 중에서 한 드림스타트에서 비만인 아동 1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 아동들에게 영양 교육을 진행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영양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앞서 보셨던 이 노트를 드렸어요. 자, 네, 이렇게 식생활 관리 일지를 노트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영양교육을 할 때 줌이 잘 안 돼요, 뭐 어째요,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참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 교육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같이 그러셨고요. 저희가 활동지도 같이 해보자 그랬는데도 비대면인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지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들이 식사 일기를 이렇게 써보고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면 영양사 선생님이 이렇게 멘트를 남겨줬어요. 운동을 열심히 했네요. 참 잘했습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식품군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반찬 한 가지를 목도로 노력해 보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그 교원 사람은 아니지만 빨간 펜? 빨간 펜 선생님이 된 것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작성해서 주면 저희가 이렇게 피드백 주고 아이들이 이렇게 그래도 적극적으로 잘 써주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 월요일에 식사 일기를 전날 걸 써봐라. 그러니까 일요일 걸 써봐라 라고 하면 건강 취약계층에서는 일요일에는 정말 결식하는 아동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을 주고 있었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월드비전과 하는 사업들이 가장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작권이 월드비전에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아동과 가정이 연계할 수 있는 부모님들께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렸다면 저희 쿡앤숙숙 월드비전에서는 부모님께서 장애가 있으시거나 또는 조부모 교육이거나 해서 저희가 부모님이란 단어를 사용하진 않아요. 그냥 보호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로 부모님의 식사 일기를 받았더니 아침 소주 한 병, 점심 소주 한 병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채소를 드세요라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쿡앤숙숙의 프로그램을 받는 아이들은 아동이 스스로 식생활을 영위한다. 누군가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음식을 해서 먹어본다라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하고 그 다음에 부모 교육까지 해서요. 조금 가장 크게 다른 건 우리가 뭔가 쿠킹 클래스 요리 수업하면은 당연히 감자 미리 쪄놓고 미리 전처리 다 해놔가지고 아이들은 이렇게 조림만 하죠. 그게 이제 아동 요리 형태였다고 하면 쿡앤숙숙 같은 경우에는 감자를 시장 가서 구입을 하고 그리고 감자 껍질을 벗기고 시금치 데쳐보고 씻어보고 이렇게 식재료에 대해서 내가 자주적으로 손질할 수 있는 기술까지 그러한 것들 또는 메뉴도 뭐 카레라이스, 시금치 나물 이렇게 반찬화될 수 있는 식생활을 정말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뭐 영양교 이렇게 이론 당연히 2시간 수업 동안 이론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레시피까지 주어서 가정에서 스스로 떡국을 만들어 보는 그러니까 선생님과 같이 떡국을 만들어 봤고요. 저희가 떡국 만들기 키트를 또 세트로 해서 보내주면 가정에 가서 떡국을 스스로 또 만들어 보는 이렇게 연계 교육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인기가 좋았고요. 벌써 쿡앤숙숙 프로그램은 몇 년 됐을까요? 10년이 좀 안 됐을까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식습관 변화를 크게 느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양지수 평가를 할 때 NQ지수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NQ지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 취약계층은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수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 저희가 발췌를 해서 교육 전에는
안 했었는데 교육 후에는 동그라미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쿠겐숙숙은 월드비전은 아무래도 전국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의 모든 기관들이 다 똑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서 어떤 지역은 아침 식사가 많이 조금 심각해요. 또 어떤 지역은 저희는 채소가 정말 심각해요. 저희는 비만이 엄청 심각해요. 이렇게 그 그룹별로 특성을 가지고 그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식습관 평가지를 구성을 하고 실제 이 식습관 평가지에 있는 내용들이 개선되기 위한 교육들을 계속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워낙 그 월드비전 중에서도 이게 사업부마다 다 색깔이 조금 다른데요. 꿈꾸는 아이들 주말에 뭐 먹니? 이런 것도 아마 검색하시면 다 나오시긴 할 텐데 결식하는 아동들이었어요. 그래서 결식하는 아동들에게 저희가 사랑의 도시락을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도시락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도시락을 제공을 하는데 아이들은 받아서 먹기만 하니 쿠겐숙숙 같은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큰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뭐 돌봄 아이들이라든지 아마 월드비전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그랬을 거예요. 대체 간식, 대체 음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급식 대신 뭐 비비고에 무슨 뭐 주먹밥 이런 것들을 계속 수혜를 받았었죠. 그렇게 3년을 살다가 갑자기 자연식의 밥상이 오니까 이 변화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는 감히 가공식품과의 전쟁을 해야 되나? 3년 동안 길들여진 이 가공식품의 입맛을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락을 받는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도시락을 구성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음식들을 구성을 하고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나와도 왜 먹어야 하는지 이러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먹어라 한다고 해서 먹지는 않죠. 근데 먹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래도 조금 이겨내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음식은 좋아하는 음식과 같이 먹는다. 막 맨날 시금치가 먹기 힘들었구나. 그러면 탕수육이랑 같이 먹어볼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선생님 매워요. 물 마시고 와도 돼요. 막 이러면 매우면 밥이랑 같이 먹으면 어떨까? 밥은 단맛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맵다고 해서 물로 씻어내면 씻기기만 하고 그 김치의 오롯한 맛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우면 밥, 그리고 마라탕과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짜게 먹으면 뼈에 구멍이 나요, 비만이 걸려요, 막 이런 것들을 결과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달라서 솔루션 하던 중에 아마 검색하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6살 친구인데 46kg이 있었어요. 정말 극 비만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영양 상담을 하기 전에는 그 피검사 결과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그 친구는 피하 지방이 너무 두꺼워서 피검사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위험하다.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이 아이는 수혈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딱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엄마가 충격을 받았고요. 저희가 솔루션은 어떻게 되었냐면 오은영 교수님께서 아이가 성장해 갔을 때의 모습을 이만하게 인형처럼 이렇게 현수막처럼 배너처럼 만들어줘서 이런 멋진 모습에 변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저는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솔루션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부모님의 식습관 결과지를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살찔까봐요. 콜라랑 사이다 이런 거 절대 주지 않아요. 이러면서 대신 뭘 주고 있었냐면 미숫가루를 주고 있었어요. 콜라랑 사이다 이런 거 안 주고 미숫가루를 물처럼 하루에 한 800cc 먹었나 봐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미숫가루 때문에 살이 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부모 교육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준비된 시간이 다 됐네요. 저도 준비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양교육과 또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꾸러미들 이렇게 보냈던 것들, 경험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식생활 교육 전문가로서 항상 부모님의 입장에서 또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앞으로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